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화웨이에 이어 중국 회사 버스, 열차도 구매 금지, 중국 회사 제품의 전방위적인 퇴출을 시도하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화웨이에 이어 중국 회사 버스, 열차도 구매 금지, 중국 제품의 전방위적인 퇴출을 시도하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등재,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예산으로 중국산 철도 차량, 전기 버스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의회는 국방 예산안인 2020년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연방 예산으로 중국산 철도 차량, 전기 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이어서 미국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진입을 차단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9월 9일자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 상하원은 NDDE의 교통기관들이 연방 예산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에서 제작한 철도 차량과 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이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기존 거래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전에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아예 구매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의의를 한번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중국의 국영열차 제작업체인 중처 CRRC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와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조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소유한 업체에서 만들어진 제품까지도 제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RRC의 미국 자회사는 저가 공세를 통해서 연간 1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1억 2,400억 원의 규모인 미국 내 철도 차량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BYD 역시 2018년 7억 4,500만 달러에서 2024년 1,95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전기 버스 시장을 공을 들어왔는데, 이것도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공공버스가 BYD의 전기버스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데요. BYD는 11월 13일 날 로스앤젤레스 교통팀이 발주하는 130대의 배터리 전기버스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BYD가 눈에 띄는 이유를 보면, BYD는 미국 자회사 BYD 모터스를 통해서 현지에 전기버스를 납품하고, 또한 워런 버핏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워런 버핏은 이득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미국 내 자회사인 BYD 모터스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데, 이 직접 생산을 할지라도 그 제품들 안에 내용물들은 중국에서 많이 넘어와서 지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가 중국 업체를 제한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중국 기업의 철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들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안에도 카메라가 들어있죠.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위치 추적 장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 의회는 지난해 통과한 2019년도 회계연도 NDAA에서 화웨이와 ZTE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번에 또 다른 FCC에서 또 이렇게 했죠. 기존에 만들어진 통신 장비라 할지라도 그거를 걷어내고 다른 업체 것으로 지금 쓰겠다. 그리고 새로 계약한 것은 통신 장비는
화웨이와 ZTE는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또 그런 것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는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미국 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국의 열차업체인 중꺼중처와 비야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꺼중처의 미국 자회사의 인사담당 이사 겸 법률고문 마리나 포포빅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미국 승객들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비야드 같은 경우는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즈, 매사추세츠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CRCC와 같은 경우는 저가 정책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아주 빠르게 점령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싸게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비야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즈, 매사추세츠에서 지금 그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미국 국회의원의 반응입니다. 민주당 소속 존 캐리먼디 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으로 인해서 우리 주에 있는 비야드 공장에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확실히 미국 교통시장을 장악하려는 전술 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호주에서도 해당 전략을 시행했으며 이미 미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인 미국을 한번 보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넣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DJI 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DJI는 과거 자사에 대한 안보 위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막는 보안 기능이 탑재가 됐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또한 절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러나 이 말에서 우리가 뉘앙스를 보고 있는 게 있죠. 어떤 뉘앙스를 보고 있냐면 DJI가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브리핑에서 정보를 중국에서 전송하는 것을 막는 보안 기능이 탑재됐다라는 것은 정보를 이미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런 정보들을 중국 정부에서 원하면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중국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해명해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법안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 제한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조항까지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미국 거래 제재 상황을 한번 보면 그 5월 달에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자회사를 엔타이어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의가 됐죠. 후에 추가를 하여 제한을 받는 업체가 화웨이와 계열사 100개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화웨이와 계열사 55개였는데 100개까지 증가를 했죠. 그러나 지난 11월 달에 미국 행정부는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미국 기업과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일부 허가하기로 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래 허가가 돼서 이번에 그 노트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을 깔려서 거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거래가 허가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이것까지가 지금까지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지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하여서 미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없게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또한 화웨이는 이런 미국의 제재 법안에서 이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중국 규제 법안을 한번 보면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때를 대비해서 희토류 자금률을 높이는 방향과 북극에서 중국 군사활동과 투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번에 국군 수권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대만과의 관계 확대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안은 훈련, 무기,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만의 국방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통해서 국방부에는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역에서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요. 여야가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서 법안 문구에 합의를 했고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지금 남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상하원 표결은 통과가 될 것이고 이제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는데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이 화웨이 그리고 CCRC, 비아드 그리고 여러 회사 DJI 이런 그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저번에 AI 업체나 이런 그 통신장비 업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포인트가 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